보통 시력 교정을 위하여 라식이나 라섹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 라식, 라섹이 모든 분들이 가능한 수술은 아닙니다. 간혹 시력이 많이 나쁘신 분들이나 각막이 얇으신 분들, 또 각막 모양이 좋지 않은 분, 각막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라식, 라섹은 어렵고 렌즈 삽입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걱정돼서 렌즈 삽입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보면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고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렌즈 삽입술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는 안심이 이승진 원장입니다. 렌즈 삽입술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오늘 이 내용 꼭 확인하시고 수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렌즈 삽입술의 부작용 첫 번째는 바로 각막 내피세포 감소입니다. 렌즈 삽입술 부작용으로 환자분들께서 그리고 의료진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안군의 가장 앞에 투명한 부분을 각막이라고 하는데 이 각막의 안쪽 세포를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이 각막 내피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포가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포 수가 만약에 감소하면 각막이 뿌옇게 되고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각막 내피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자연적으로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수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렌즈 삽입술을 받으면 각막 내피세포가 감소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최근 렌즈 삽입술 시 절대 다수로 많이 사용하는 후방 렌즈는 홍채 뒤에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발생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렌즈 자체가 이 내피세포에 영향을 주기 힘들도록 홍채 뒤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정리하자면 최근에 후방 렌즈 삽입술은 렌즈를 홍채 뒤쪽에 삽입해서 내피세포와 거리가 떨어져 있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내피세포의 감소의 위험성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즈 삽입술 부작용 두 번째는 수정체 혼탁, 즉 백내장입니다. 안구 안에는 혈액 말고도 방수라는 투명한 물이 있습니다. 방수는 수정체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듯이 이 방수라는 물도 잘 순환이 되어야 수정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정체의 건강이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백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예전에는 렌즈가 이 방수순환을 막는 경우가 있었고 이게 이후 백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후방 렌즈는 방수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이 생겨서 백내장 가능성도 정말 많이 드물어졌어요. 렌즈 삽입술 부작용 세 번째는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좀 가벼운 건데요. 난시용 렌즈가 눈 안에서 회전하는 겁니다. 난시용 렌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속에서 이 방향에 맞게 위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평으로 또 어떤 분들은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렌즈가 눈 속에서 방향이 회전을 하면 난시가 유발이 돼서 제대로 된 시력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술을 했어도 난시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후방 렌즈는 눈속 조직에 고정된 게 아니라 얹어져 있다 보니까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가끔 좀 위치가 회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하고 돌아가도 뭐가 눈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난시 교정 효과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치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렌즈를 좀 다른 사이즈로 교체를 해주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환자분 입장에서 뭔가 시력이 떨어지고 재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실에 한번 들어가야 된다, 이게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부작용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하고 눈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스마일이나 라섹에 비해 렌즈 삽입술이 유독 부작용 이슈가 많냐라고 하신다면 렌즈 삽입술의 과거 시술 방식의 한계점 때문입니다. 렌즈 삽입술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수술인데 초기에는 안구 안에 삽입된 렌즈가 쉽게 말하면 하드렌즈 같이 좀 딱딱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딱딱한 물질이니까 눈 안에 들어갔을 때 주변 조직에 영향도 주기 쉽고 또 충격을 받거나 다쳤을 때 문제 일으키기가 쉽겠죠. 또 하드렌즈 같이 모양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렌즈를 안구에 삽입할 때 그리고 또 제거할 때 이 절개를 크게 해야 돼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좀 옛날 얘기들이고요. 최근에는 안군에 삽입되는 렌즈가 소프트 렌즈 같은 비닐 같은 실리콘 재질의 말랑한 것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또 안군에 방수라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술도 도입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내피세포 감소나 백내장, 수정체온타, 안압 상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정말 너무 드물어져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 매우 드물게 제거할 일이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프트 렌즈처럼 잘 말리고 접히기 때문에 이 절개 자체가 1mm, 2mm 정도라서 굉장히 안전해졌죠. 렌즈가 말랑해졌다고 해서 그래도 뭐 눈 안에서 혼자 접히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곳에서는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처럼 각막을 깎아내서 없애는 수술보다 렌즈 삽입이 더 안전한 수술 아니냐 이렇게 인정받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렌즈 삽입은 눈 안 조직의 변화를 주지 않고 혹시나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바로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전 방법의 한계점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도 렌즈 삽입술은 뭔가 좀 부작용이 많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렌즈 삽입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애초에 렌즈 삽입술을 결심하고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스마일이나 라섹, 라식 생각하고 오셨다가 검사 후에 렌즈 삽입술을 권유하는 편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우선 눈에 뭘 넣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관련 이야기들은 아주 예전에 렌즈 삽입술이 좀 처음 생겼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기술이 여러 차례 걸쳐서 많이 개선이 되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잘 보는 안심의 이승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